대협시청자 KBI 메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메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그 다음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자 메탈이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29%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문을 닫을 수 있나 이런 기대감까지 했었으나 아쉽게도 이제 오후장 들면서 계속해서 밀렸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잠시 뒤에 기술적 분석으로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선 관련 테마로 현재 엮여 있죠. 이 전기동을 원료로 해서 전기 전력에 들어가는 전선을 또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최근에 이 전선 관련된 테마가 이 시장에서 현재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KBI 메탈은 또 뭐 대장주까지는 아니지만 이 전기 전선에 대한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대장주의 역할을 한 종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전선하게 되면 이 구리 가격을 같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이 전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슈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에스컬레이션 조항에 따라서 이거를 판매 가격에다 전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KBI 메탈에게는 호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구리 관련된 수요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공급적인 측면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리 아니겠습니까? 이 현재 구리의 현물 가격이 1만 달러를 뛰어 돌파를 했습니다. 이 1만 달러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22년도 때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폭등이 나왔을 때의 가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되찾은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한 유의미한 가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선물 가격 역시 제가 이 아래 박스권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22년도 때 보게 되면 자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22년도 때 이루어졌던 고점 요 가격대까지 현재 거의 다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가격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게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 올라가는 각도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조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씩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원래 1차적으로는 구리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는 동이나 황금동 등등등에서 만들고 있는 우리 이구산업이라던가 대창, 그 다음에 서원, 국일신동 등등 해서 원래 1차적으로 해당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있냐. 이 구리로 관련해서 전선을 만드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 구리 관련 소재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LC 에코에너지가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대원전선이라던가 뭐 등등등 해서 나머지 자, KBI 메탈이라고 하던가 등등등 해서 이 구리 관련된 소재 제품을 만드는 전선 회사들이 2차적인 파생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구리 가격의 상승 요인을 보게 되면 사실상 한 가지가 이유가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유가 발생을 하고 있죠. 일단은 가장 큰 이유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역시 인공지능의 발전, 이 AI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AI 시대가 개화함에 따라서 이 AI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되고 이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력이 유지된다라는 소식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전력을 결국에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에 들어가게 즉 에너지 인프라를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배전, 냉각 시스템, 케이블, 네트워크 등등에서 모든 소재가 결국에는 구리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리 소재에 따른 수요 증가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는 아직까지는 덜 부각을 받고 있지만 추후에 부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 전기차 시대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4배 이상 많은 구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세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청정 에너지 시대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기존의 에너지 전환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신재생 에너지로 등등등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구리의 3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수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 인프라라던가 많은 돈 효율성에서 기존 석탄이랑 그다음에 원자력 뭐 등등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탄소 중립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대두로 인해서 계속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는 기존 4%에서 8%로 옮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선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1%에서 5%로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재생 확대에 따른 구리 수요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직까지 AI 시대 개화에 따른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망 이로 인해서 구리가 대두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는 더 많은 어떤 수요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공급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이 구리 공급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전망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죠. 이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인 칠레에서도 공급 감축 소식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중국인 이 최대 소비국 역시 재련소가 감산에 합의하면서 이런 공급에 대한 문제도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이 이 가격 상승의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구리 광산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쟁탈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구리값 자체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이 가격 자체도 방금 보셨다듯이 1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겠고, 이제는 금보다 오히려 구리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구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광석을 캐내야 되는지 이걸 보게 되면, 일단은 현재 조업 중인 광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계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인 칠레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요 광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19세기 이 초기 조업을 했을 때 이 광석의 구리 함량이 약 10%에서 15%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20세기 들어서 요 광석의 함량이 2%까지 내려가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 구리 함량이 약 0.6%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즉 구리 우리가 6kg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광석을 캐야 된다? 무려 1톤이라는 아주 큰 숫자의 광석을 캐내야 되고 폐기를 해야지 고작 6kg에 얻는 이 구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중국 수집상이 이 고물상을 돌면서 우리나라 이 구리 스크랩을 전부 다 싹쓸이에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재기에 가는 거죠. 그만큼 구리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인들이 정말 이러한 뭔가 폭등에 대한 이런 징조 증상을 참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그 코인 가격도 급등할 때 코인 사재기도 정말 많이 했었고 뭐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만큼 지금 현재 구리 수요가 중요한 상황이다. 근데 그만큼 공급은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구리 관련주들이 대부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계속 봐야 되는 것은 이 구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당일에도 구리 선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단기적인 전망은 과연 어떠냐?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많이 불거지면서 투심도 같이 붙게 되면서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뭐 사실 누가 봐도 알고 있는 거겠고, 이 올라가는 각도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크게 가격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조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우상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에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럼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 판단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앞으로도 이 구리 가격 관련해서 그 다음에 구리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좀 상세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들 계속 받아보시려면 여러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영상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똑같은 패턴을 보여줘요. 무슨 패턴이냐? 상승할 때 보게 되면, 자, 큰 상승이 나올 때 오전에 이렇게 빡 올려놓고 오후에는 힘없이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항상 이랬어요. 자,
자, 23일에도 주가가 올려놓고 쭉 빠졌고, 그리고 19일이네요. 19일 날짜에도 쭉 올려놓고 장 종가까지 밀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패턴을 찾아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이 종목은 오전에 쭉 올려놨다가 그 오전의 상승 부분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항상 종가까지 쭉 밀면서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은 여기서 얼만큼 과연 더 갈 수 있을까? 결국 이게 우리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인데 뭐 그거는 저도 신이 아니라서 솔직히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전선 관련된 재료,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이슈가 하루아침에 끝날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원 가격 여기 머물러 있을 때부터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서 그냥 끝날 문제는 아니다. 단기적으로 이 이평선만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이기 때문에 이 매도에 대한 심리도 우리가 팩트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가격대가 전고점 가격대인 거의 2,900원, 3,000원대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의문인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가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가 소파동으로 1차, 2차,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소파동으로 3차 파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매물대 자체가 굉장히 두터워요. 자, 그 말인즉슨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2,000원 후반대 3,000원 라운드 피겨 자체가 2017년도 때부터 거의 8년, 7년가량의 이 매물대가 속해져 있는 가격대이기도 하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저항을 받았던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격대도 역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3,000원대까지는 우선은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일단 바닥에서부터 이게 주가라는 거 하는 것이 원래 파동을 그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도 있으면 하락도 그려내면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1,000원에서부터 일직선으로 3,000원까지 거의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부분도 우리가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해둬야 될 때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데이터 센터 부족에 의한 전선의 증가 그리고 구리 가격의 상승은 존재를 하니 이 중장기적인 관점은 우리가 놔놓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지지. 일단은 오늘에 나온 이 기준봉이라고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래대금을 가장 많이 터뜨렸습니다. 금액대로 보게 되면 1,500억대를 터뜨렸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의 기준봉이 될 것 같고 해당 저가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자, 과거에서부터 이 기준봉이 세워졌을 때에 저가를 이탈 항상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가고 나서부터도 저점을 이탈 안 하죠. 이 기준봉을.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와도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기준봉이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되는데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여기 저점을 이탈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가격을 딱 지켜주면서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이 가격의 저점이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의 저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해당 기준봉을 하락 이탈하고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가 이런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보시는 게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부적이게 디테일하게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 앞으로도 해당 영상 관련해서 좀 참고하시는데 좋은 판단이 되고 싶다 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